236장. 측천무후의 죽음은 궁정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침실은 어둠에 잠겼고 벽을 따라 늘어선 촛불이 흔들렸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그녀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다. 황후 폐하, 한 신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폐하께서 남기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측천무후는 힘겹게 눈을 떴다. 여전히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게 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백성의 행복이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고 눈을 감았다. 신하들은 그녀의 마지막 숨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황후의 죽음은 궁정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종이 즉위했지만 그의 권력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 대신들과 가문들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정치적 음모와 배신이 난무했다. 즉위식에서 중종은 굳은 결의로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가문과 대신들이 하나로 뭉쳐 나라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곧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몇몇 대신들은 중종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했고 중종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중종은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과 비밀 회담을 가졌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 중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제거하지 않으면 외적의 침입도 막을 수 없다.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폐하. 그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중종은 군사력도 강화했다. 병사들은 전투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 전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적의 위협에도 대비했다. 황궁은 점차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황후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중종의 결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황궁은 다시 하나로 뭉쳐 나라의 번영을 위해 나아갔다. 237장 705년 고왕 8년 발해의 수도는 장엄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당나라 중종이 파견한 사신 장행급이 도착했다. 그의 임무는 발해와 당나라 간의 정식 통교를 맺는 것이었다. 발해의 궁궐은 그의 도착을 기다리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였다. 궁정의 조용한 회랑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장행급의 모습은 햇살에 비친 먼지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한편 고왕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장행급의 도착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장행급님, 당나라의 사신으로서 발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왕이 엄숙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아침 공기 속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고왕님, 당나라 중종 폐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행급이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부드럽고도 강했다. 대무에는 장행급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행급님, 우리는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갈 쪽의 침략으로 인해 요동 지역에서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장행급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꺼냈다. 그대 말갈 쪽이 당을 공격하여 요동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황제 폐하의 노여움이 크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무예가 발끈하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보시오, 말갈 쪽이라니. 우린 고구려를 이은 발해다. 그대들이 빼앗아간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것이오. 당이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내 친히 내 놈의 목을 쳐들고 장안성으로 진군하겠다. 장행급은 대무예의 강건한 반응에 놀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대무예의 눈빛에 주눅이 들어 말을 잇지 못했다. 고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럼 그대는 짐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 장행급은 고왕의 물음에 당황한 듯 눈을 껌뻑였다. 화친의 의미로. 대무예는 장행급을 노려보며 당차게 말했다. 우리 발해는 삼조고를 이은 고구려 전사들이다. 우린 발해란 말이다. 까마귀 대장군님의 지옥을 잊었는가? 장행급은 대무예의 호통에 오금이 저렸다. 고왕은 대무예를 흡족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무예야, 내 황제 폐하. 당의 사신에게 당나라와의 지속적인 마찰을 피하고 실리 외교를 통해 발해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해라.
대무예가 장행급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들었는가? 장행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우리의 목표도 그러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발해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왕의 적절한 개입으로 그들의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당나라와 발해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데에 도달했다. 고왕은 당나라의 사신 파견에 대한 답례로 대문예를 수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왕자를 당나라에 보내어 머무르게 하는 제도로 정치, 외교, 문물 교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대문예는 이 임무를 자청하여 당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당나라에 도착하여 그들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발해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형 대무예의 입지가 탄탄하자 동생 대문예는 강대국 당과 협력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뛰어난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의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238장. 장안성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짙은 홍색이 도시의 건물들 위에 퍼져나갔다. 거리에는 소상들이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억양으로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각종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섞여 떠돌았고 상인들이 파는 이국적인 물건들은 대문예의 눈길을 잠시 붙잡아 두었다. 그러나 대문예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다. 그는 이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의 시작점임을 직감했다. 비록 발해에서 떠나올 때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였다. 장안성에 들어선 첫날 그는 이곳에서의 첫 발걸음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문예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당의 관리들과 빠르게 교류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다. 그의 말은 언제나 조리 있고 분명했으며 그의 행동에는 예의와 품격이 느껴졌다. 장안성의 고위 관리들조차도 그의 언변과 지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후 대문예는 궁에서 황제 중종을 아련하라는 소식을 받았다. 중종의 궁전은 광활한 정원과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장엄한 곳이었다. 대문예는 궁전 입구에 서서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결단력이 묻어났다. 궁전 내부로 들어서자 그는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복도와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에 압도되지 않았다. 황제의 호위병들이 철저히 경계하는 가운데 대문예는 중종의 아련실로 인도되었다. 중종은 은은한 향을 피우며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한 듯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중종은 천천히 입을 열어 대문예에게 질문을 던졌다. 발해가 세력을 계속하여 확장하는 것은 짐을 위협하려는 행동이 아닌가? 그 순간 대문예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으나 그는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폐하, 감히 소국이 어찌 대국을 감당하겠나이까? 그런 일은 절대 없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명확했으며 중종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문예는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중종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다. 그대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발해는 북방의 해족, 흑수말갈까지 모두 휘에 두고 있다 들었네. 발해가 고구려처럼 당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란 법이 있는가? 대문예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답했다. 그의 태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폐하, 신의 아버님인 고왕 대조영은 온화한 성품으로 주의를 감화시켰사옵니다. 그러나 신의 형인 대무예는 정복 활동에 열중하고 있사오니 발해의 확장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이지 당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사옵니다. 그는 강직한 자세로 서서 중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대문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중종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무예는 계루군왕으로 책봉되어 고왕의 후계자가 되었지 않더냐. 그럼 대무예가 왕이 된다면 당을 침범할 수도 있단 말이냐. 대문예는 굳은 표정으로 중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대무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의옵니다. 그리하여 폐하께서 주변국을 이용해 그를 견제하신다면 당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의지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었다. 중종은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라. 대문예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태도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발해 북부의 흑수말깔은 발해에 복속되어 싸우나 그들의 본성은 난폭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만약 당이 그들을 거두어 주신다면 발해와 대무예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중종은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으나 대무예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분명했다. 옳은 말이다. 허나 그대는 발해 왕족인데 왜 짐을 위해 일하는가? 대무예는 차분하게 중종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신은 고왕이신 대조영을 존경하오나 대무예의 난폭한 성정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까 염려되옵니다. 폐하의 뜻이 세상에 퍼져 평화가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나이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자신의 뜻을 확고히 전달했다. 중종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대가 발의 태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고왕이 안목이 부족하구나. 짐이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리라. 대문예는 깊숙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그의 태도는 겸손하면서도 확고했고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문예는 당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며 발해와 당 사이에서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발해와 당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두 나라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강인한 성격과 굳은 결의는 그를 주변의 누구보다도 빛나게 만들었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